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장은 거대한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자금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며 끌어내린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유럽 선물 지수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선은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충격은 유독 컸으며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시장 일시 중단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지표 하나보다 전쟁과 관련된 비관적인 뉴스 한 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며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닥까지 위축되어 있으며 작은 자극에도 자본이 유령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불안정한 장세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의 계좌가 지난 한 달 사이 처참하게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의 한복판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포화 소식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넘겼던 무관심이 사실은 우리 지갑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중동에서 불꽃이 튀면 미국 주식이 얼어붙고 한국 증시가 요동치며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적 여유까지 단숨에 앗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동이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길목이자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을 품고 있어 공급망의 작은 균열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협이 흔들리면 석유와 가스 가격은 즉각 폭등하며 유가의 상승은 단순히 주유비가 오르는 지엽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택배비와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공장 가동을 위한 운영비가 상승하면서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물가 전반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남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의 혼란은 바로 이 촘촘하게 얽힌 글로벌 경제의 연결고리 때문에 발생하는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눈앞의 시뻘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중이 전쟁 뉴스에 함몰되어 무작정 자산을 던질 때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며 자산가들은 이미 냉철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모두가 팔기에 급급할 때 현명한 자본은 이 혼란이 잦아든 뒤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설계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거대한 파괴와 충격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경제적 흐름과 막대한 재건의 수요가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인프라를 다시 세우고 불안을 겪은 국가들은 향후 유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시장은 이미 눈앞의 안개 같은 공포를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자본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읽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전쟁과 경제의 함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축으로 하여 현재 상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분쟁의 초반부는 시장이 순수하게 감정에 휘둘리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냉정한 손익계산보다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폭락하고 작은 속보 하나에도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롤러코스터처럼 뒤집히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충격이 일상이 된 중반부로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시장은 이제 비명을 멈추고 주판을 튕기며 차가운 현실 계산을 시작합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얼마나 지속될지, 물류 비용의 상승이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갉아먹을지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공포 뒤에 가려졌던 수혜주와 피해주의 윤곽이 드러나며 투자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인 수익을 낼 기업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종결로 향하는 시점으로 시장은 이제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강대국들의 개입 강도와 중동 국가들의 자구책을 지켜보며 포스트 워 시대에 누가 새로운 패권을 쥐지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틈을 타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자원 부국들은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 개발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더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전쟁의 총성 그 자체보다 그 총성이 멈춘 뒤에
누가 가장 먼저 새 주문서를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월가의 거물들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익의 절대적 증가이고, 둘째는 시장의 새로운 가치 평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안정되면 그간 억눌렸던 투자와 파괴된 시설의 복구 사업이 마치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발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금리가 낮아질수록 미래 가치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성질이 있어 기업의 실질 이익과 높은 밸류에이션이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동일한 수익을 내더라도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면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높게 치솟는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기보다 공포의 장막이 걷히고 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때 펼쳐질 다음 장의 시나리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항만과 도로, 발전소와 정유시설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물자가 흐르기 위해 항만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듯 재건 수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특히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석유 시설을 다시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안전한 전력망과 최첨단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단기적인 테마주가 아니라 재건과 업그레이드라는 장기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수혜주는 세계 최대의 건설 기계 업체인 캐터필러이며, 그 이유는 장비가 곧 재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황폐해진 땅을 고르고 길을 내며 공장을 다시 세우려면 캐터필러의 노란 중장비가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캐터필러가 단순 재건을 넘어 AI 열풍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용 전력 장비 수요까지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는 중동 재건이라는 물리적 복구와 AI 인프라 확대라는 미래지향적 성장을 동시에 거머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힘을 받을 종목이며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장기적인 우상향 엔진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한국의 현대건설로, 중동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동은 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시장이기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시장이 이제 누가 실제로 수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현대건설의 이름은 가장 먼저 거론될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잦아들고 실질적인 사업 사이클이 시작될 때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성과를 보여줄 후보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 기업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유가 폭등을 겪은 국가들은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체감하고 원전 같은 안정적인 전력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창원의 SMR 공장 추진 등 구체적이고 굵직한 모멘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도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 낙관하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분쟁은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이 지연되면 기대했던 수익은 저만치 멀어지고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주가는 다시 깊은 조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실제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의 존재 역시 큰 변수인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워 중동의 재건 사업권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사업들을 중국이 가로챈다면 국내 재건 관련주들의 실적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부처는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만약 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것 같다면 재건주의 비중을 높이고, 긴장이 오래 갈 것 같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으며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맞추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도록 허락하지 않기에 여러 번에 나누어 진입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의 확률을 줄여야 합니다.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과감히 멈출 줄 아는 손절 기준 또한 투자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똑똑하게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큰 손실 없이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뉴스가 쏟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유혹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달려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잡으려다 사고를 당하기보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서 숨을 고를 때 천천히 올라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큰 부는 급하게 쫓아가는 탐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목을 지키고 서서 차분하게 기회를 모아갈 때 형성됩니다. 중동의 위기와 증시의 폭락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만이 다음 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 뒤에 따라올 돈의 방향을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속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이익이 실제 숫자로 언제 찍힐지,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를 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은 공포라는 이름의 상품을 당신에게 팔려 하지만 당신은 그 공포 뒤에 숨은 구조적인 기회를 사야 합니다. 모든 뉴스를 맞히는 천재가 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직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돈은 가장 영리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생존하여 구조를 이해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를 읽어내는 당신의 해안이 다가올 평화의 시대에 커다란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